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2014년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과 야권 주도의 임시정부 설립으로 이어지자 친러시아 지역인 크림 반도에서는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이 2014년 2월 27일부터 무장병력을 투입해 크림 반도의 주요 시설들을 점령한 데 이어 3월 1일 러시아 상원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군을 주둔시키면서 사실상 이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3월 11일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며 크림 공화국을 결성하고 16일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 96.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러시아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림반도 사태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의 일환으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기 원했습니다. 이에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의 확정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를 도입하였습니다. K9을 도입한 동유럽과 북유럽의 국가들의 러시아와의 관계와 K9 도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폴란드 120대 차체만. 폴란드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한 편이고 러시아는 폴란드의 제1의 가상 적국입니다. 거기에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군 부대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혈통에서 러시아와 폴란드는 같은 슬라브 계통에 속하기는 하지만 폴란드가 일찍이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서방권으로 편입되어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와 폴란드는 매우 적대적인 편입니다. 한일 관계와 똑같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 폴란드 관계보다도 사실 이쪽이 훨씬 사이가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못합니다. 특히 크림반도 사태 때 서방세계의 결의안에 찬성하며 더욱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자체 개발한 크라브 자주포가 존재하지만 크라브 자주포는 폴란드군의 테스트에서 잇따라 문제를 드러냅니다. 특히 차체의 내구도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차체 문제를 해외 도입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K9 자주포 120대를 차제만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K9에 달린 독일산 파워팩은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으로 STX 엔진에서 면허 생산하는 검증된 엔진인 M2MT881 KA500을 장착해 일반 도로에서 최대 시속 67km, 들판에서는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검증된 파워팩과 자체의 내구도가 폴란드 국방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후문입니다. 두 번째, 에스토니아 18대. 에스토니아는 폴란드보다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러시아의 전격적인 크림 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스토니아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을 합병하는 상황을 목격한 에스토니아는 안보적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에스토니아는 다른 발트 국가들과 같이 나토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등 발크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스토니아는 나토와 미국에게 자신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해인 2014년 들어 러시아 전투기가 발트 국가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어 에스토니아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18년 6월 에스토니아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약 600억 원의 K9 자주포 12대와 부품들을 수입하고 훈련 및 정비를 제공받기로 에스토니아 군조달청은 한국의 하나와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K9의 성능에 만족한 에스토니아는 작년 10월에 K9 자주포 6대를 추가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2대 수출 계약이 이은 것으로 총 금액은 약 87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은 최근 에스토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48대 플러스 22대 70대.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데다가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소련이 핀란드에게 전쟁을 걸어 핀란드의 영토 상당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 감정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핀란드와 스웨덴은 함께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나토 군사훈련에도 참가하면서 러시아가 반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2016년 가을에 미국과 방위협 정책결을 추진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하였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맞서서 처음으로 미국제 미사일을 도입하였고 2017년 한국에 K9 48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K9 도입으로 핀란드는 노후한 옛 소련제 화포 체계를 퇴역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K9은 기존의 나토의 화포 체계를 보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올해 4월 한화 디펜스와 노르웨이 육군이 최종 협의를 끝내고 5월부터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의 배송을 시작합니다. K9 자주포 등은 독일 브레멘을 거쳐 7월에 노르웨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22대의 K9 자주포와 5대의 K10 탄약 운반차를 노르웨이 육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는 2,132억 원입니다. 동유럽과 북유럽이 도입한 한국의 명품 무기 K9 자주포의 성능을 종합해보면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 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생존성, 탄약적 재량,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이며 영국의 AS-90보다는 사거리와 반응성, 기동성 면에서 섭니다. 독일의 PZH-2000에는 탄약적 재량 60발과 발사속도 1분의 8발에서 조금 못 미칠 뿐 사거리와 반응성 면에서 대등하며 기동성을 나타내는 최대 주행속도와 가속 성능, 그리고 등판 능력과 톤당 마력 면에서 오히려 우수합니다. 또한 육압 현수 장치 덕분에 승차감이 좋아 전투원들의 피로감이 덜해 전투 수행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타국의 자주포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앞서기 때문에 이처럼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일찍이 터키에도 대규모로 수출하였고 인도도 K9을 도입하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동유럽과 북유럽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총 208대의 K9 자주포, 폴란드 처체만 120대, 한국의 K9 자주포가 명품 자주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